도망을 와가지고 이 유표 쪽에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유표 이 사람도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랑 되게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 유표 이 사람도 굉장히 오래된 이 귀족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귀족이라서 본인이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비가 유표한테 와가지고 지금 조조가 원수랑 관도대전을 치르고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올라가자. 지금 좀만 노력하면 우리가 조조 땅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유비가 유표한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유표 아저씨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 현덕공 말도 지금 일리가 있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조조랑 원수랑 싸우면은 누가 이기던지 굉장히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둘 다 세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올라가도 늦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어요.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서 이제 거리를 막 걷기 시작합니다. 나도 빨리 힘을 키워서 나의 거점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가 직접 군대를 지휘하고 더 이상 눈치 보기 싫다. 나는 언제쯤 나의 거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가 사마휘라는 어떤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당연한 일이네요. 지금 현덕공, 유비 당신 옆에는 좋은 장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천하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인데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비가 좀 빡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제 옆에는 10,000명을 상대하는 관우, 장비, 조운이 있고 여러 좋은 장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이가 관우, 장비, 조운이 싸움 잘하고 군대 지휘 잘하는 건 누구도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략을 세울 사람이 없잖아요. 전체적인 판도를 볼 수 있는 전략가, 그리고 외정, 다른 세력과의 어떤 정세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비가 딱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사마휘한테 선생님이 그러면 저랑 좀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사마휘가 나는 늙어서 못하고 와룡과 봉추 중 한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유비가 와룡과 봉추를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길에서 막 노래하는 사람을 한 명 발견하게 되죠. 야, 너 누구야? 네가 와룡과 봉추 중 한 사람 아닙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와룡과 봉추는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서를 군사로 얻어서 이 서서가 조인의 조조가 정말 아끼는 사령관 중에 한 명이 또 조인 아니겠습니까? 조인이 쳐들어온 이 병력을 이 서서의 계책으로 한 번에 꺾어버려요. 정말 대단하죠. 이 군사 한 명으로 이 역전의 장군인 조인의 병력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서서를 품에 안고 조조가 유비가 이제 막 진출하려고 하고 있을 때 조조 귀에도 이게 들어가죠. 이 서서라는 사람 유비 곁에 둘 수 없다. 우리 쪽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조가 정욱이라는 본인의 군사를 시켜서 서서의 어머니의 필체를, 서서가 굉장히 효자였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이라면 끔뻑 죽는 사람인데 이 어머니의 필체를 따라 해가지고 결국 조조의 팀으로 부르게 됩니다. 가기 전에 서서가 저는 여기서 그만 물러나야 되지만 어디에 어떤 곳에 가면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니 주공이 꼭 제갈량을 등용해서 천하를 얻으십시오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서서는 제갈량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장치에 지니지 않죠. 그만큼 제갈량이라는 앞으로 나올 굉장한 인물을 알리는 장치로 서서를 둔 겁니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길 가다 어떻게 노래하면서 만납니까? 가가지고 그냥 청거 받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에서는 이렇게 해서 제갈량이라는 존재가 퍼지게 됩니다. 아니, 독자들 입장에서는 조인의 군대를 이렇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물리친 서서가 본인은 그 사람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데 그럼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떠납니다. 나관중 형님이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 새롭게 보여줄 인물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빛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장치를 굉장히 설정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서서를 통해서 제갈량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유비가 관우 장비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삼고초려. 근데 이 삼고초려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정사에도 삼고초려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3번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막 장비가 열받아서 불 지르려고 하고 관우가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형님 저희는 가겠습니다 뭐 이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유비가 세 번을 찾아간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자성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삼고초려. 3번이나 가서 정중하게 등용을 해가지고 제갈량 우리가 알고 있는 공명을 드디어 군사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공명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이미 이 중원 쪽, 하북 쪽 조조가 너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한 우리가 차지하기 힘들어요. 강동의 손권. 이때 손책은 죽었어요. 손책이 젊은 나이에 병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손권이 이쪽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쪽 손권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충신들이 많고 오래전부터 기반을 잡고 있어서 여기도 우리가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갈량이 말한 게 지금 주공이 위치하고 있는 형주 지역과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이 있죠. 이쪽 요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서 천하 3분 지계를 합시다. 요렇게 제갈량이 본인의 빅피처를 유비한테 설명하고 드디어 유비군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제갈량의 나이가 앞으로 공명이라고 할게요. 공명의 나이가 이때 26살인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유비의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어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40대 중반의 어떤 차장님, 부장님이 등용을 하러 3번을 간 거예요. 20살이 어린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관우와 장비가 질투할 만하죠. 관우와 장비가 의심을 합니다. 이때 조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원소를 다 정리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조조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잖아요. 남방을 정벌합시다. 먼저 우리가 간을 좀 봐야 되니까 하우돈한테 병력을 한 10만 명 정도 줘요. 남쪽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해서 이제 유비와 만나게 됐죠. 이제 유표와 만나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유비는 그때 객장이었으니까. 근데 제갈량이 막 신출귀몰한 전략으로 막 하우돈을 불로 태우고 물로 막 탕류를 먹여가지고 하우돈을 막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 제갈량이 데뷔 전부터 조조의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하우돈을 그냥 이리 팼다 저리 팼다 안전히 못살게 굴어버려요. 그래서 하우돈이 그 10만 명을 다 잃어버리고 조조한테 패잔병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싸빨렸습니다. 조조가 아니 하우돈 자네도 지금 경력이 20년이 넘는 명장인데 어떻게 자네가 처음 가는 땅이라지만 이렇게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할 수가 있냐. 아무래도 저쪽 군에 지리와 병법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조가 그래? 그럼 하우돈의 복수도 할 겸 진짜로 남방 정벌도 할 겸 내가 직접 내려가야겠다.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